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강남인강 고등부 국어 강사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 겨울방학 때 3월 국어 공부를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의 강의를 찍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서 벌써 여름방학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번 여름방학 덥기도 굉장히 덥고 비도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 계절을 여러분이 정말 알차게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학년별로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학생들은요, 1학년 내용만 듣지 말고 2학년, 3학년 내용까지도 들으면서 내가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하면 좋을지 전체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년 내용만 듣지 말고 2학년 내용 플러스 내년에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전체적인 흐름에서 계획을 세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시간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3학년 부분만 알차게 확인을 하시고 방학 기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가 시작을 해야 돼요. 수능 공부 2학년 혹은 3학년부터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수능 공부에 있어서 가장 좋은 공부 자료가 사실 수능 기출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수능 기출문제를 풀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능 기출문제보다 먼저 공부를 하기 좋은 자료가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요. 우리 자이스토리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 강의가 있죠. 김주혁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이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국어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내가 어떤 흐름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 있는 크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여러분이 공통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감을 잡기 위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독서 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영역이 있어요. 인문, 예술, 그리고 사회, 과학, 기술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지문을 보면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나 내용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다양한 영역의 지문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글은 내가 어떻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는 게 좋겠구나라는 자신만의 전략을 조금씩 형성해 나가기 좋은 단계가 바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문학 공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부분의 학교가 문학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면 문학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흐름을 크게라도 좀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내가 만약에 고전문학이 가장 약하다라고 하면 여름방학 때는 고전문학의 큰 흐름을 잡아야겠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나머지 현대문학을 잡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고요. 문학 공부를 할 때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도움이 되는 공부 방법은 크게 시대별 흐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남인강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고전문화, 현대문화 좋은 강의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다양한 강의들을 쭉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강의를 함께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이 수많은 양의 문학 작품도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내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학년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학년과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재수를 해서 밑에 학년이랑 같이 입시를 하게 되면 공부했던 내용이 바뀝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냐면 나는 반드시 현역으로 대학을 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내신 망쳤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고 사실 우리 고등학교에서 내신 정말 많이 보잖아요.
안 망치는 때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해도 한 번씩 실수하고 한 번씩 잘 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좋은 선택지도 있으니까요. 한 번 망쳤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이러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다음번에는 이 과목의 성적을 올리는 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국어 공부의 기본은 독서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국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어 성적 올리고 싶은데 정말 막막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에게 문제 풀지 말고 일단 책을 먼저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좋은 책 한 권 읽으면은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중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책의 큰 흐름을 잘 잡아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의 내용을 여러분이 예측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이런 예측하면서 읽는 능력이 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볼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작년에 문해력 신장 독서 특강이라는 강의를 찍어놨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경제 지문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경제 분야의 책을 한 권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읽으면 생활기록부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특정 분야에 자신이 없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분야의 배경 지식이 부족하고 낯설게 느껴지기 때문인데 책을 읽으면 배경 지식이 쌓여서 그 분야가 이제 친숙하게 느껴져요. 친숙하게 느껴지면 그 과목이 더 이상 싫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에 책을 한 권 읽어보는 것을 이번 방학 때 이렇게 해보는 것을 강력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학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학년 때는 1학년 때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단계다라고 한다면 2학년 때는 여러분 공부의 깊이와 양을 엄청나게 늘리기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때라고 적어두었죠. 그래서 아직 2학년이라면 아직 수능 기출문제를 풀기에 여전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이런 친구들은 자이스토리 고등학교 2학년 기출문제 강의를 들어보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조금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친구들은 이제 조금씩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여러분 독서 공부, 문학 공부 철저하게 해두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이렇게 커다란 영역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채우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최대한 이 공통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이 탄탄한 공부를 해두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독서 공부를 하고 나서 여러분이 2학년 때 독서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태냐면요. 나만의 문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영역별, 문제 유형별 접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적어두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막 다양한 전략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선생님의 전략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이 전략이 나한테 맞지 않으면 그건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최대한 많은 선생님들의 전략들을 접해보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전략법을 찾아서 나만의 전략법을 가지고 있는 게 2학년 끝날 때 여러분이 이 경지에 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문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제 고전문학, 현대문학, 기출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셔야 돼요. 다양하게 풀어보면 어디에 좋냐면 내신에서 선생님들께서 가끔 외부 지문 많이 가지고 오시죠. 외부 지문을 가지고 오셨을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에 있어서 특히 또 보기에 중요한 정보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기출문제들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원에서는 이러한 주제의 문학작품들이 많이 출제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작품이 나왔을 때 문제에서는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구나 라는 이러한 감을 잘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선생님이 책평김의 문학 일주라는 문학 강의를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문학 기출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짧은 특강 한번 들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영역이 있잖아요. 뭐 고전 산문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고전 운문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강의를 찾아서 들으면서 여러분이 보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사실 중학교 때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중요한 것,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니까 훨씬 더 공부 시간을 줄여서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는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 막막하고 어려워라고 생각이 된다면 강남 인강의 좋은 강의들을 많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을 텐데 엄매를 하는 게 좋을지 화작을 하는 게 좋을지 헷갈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화작이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도 있고 평가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었으면 좋겠냐면요. 여러분이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담아줄 수 있는 것, 내가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 딱 펼치고 나서, 수능날 시험지 펼치고 나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 과목부터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공통 과목으로, 공통 영역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선택 과목에서부터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절대적으로 만점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자신이 생긴다라고 생각되는 과목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2학기 내신 정말 중요합니다. 2학년 2학기 내신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1학기 때 여러분이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 잘 보완해서 2학기 때는 여러분이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내신 출제를 하는 방향도 거의 수능 출제랑 비슷하게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 바탕으로 충분히 기출문제 연습을 하시고 이제 내신 직전에는 또 내신에 집중해서 내신 성적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학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학년 학생들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국어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책 한 권을 읽는 거예요. 짧은 글, 토막난 글에 여러분이 좀 익숙할 수 있겠지만 한 권의 책을 읽어야지 여러분이 독서력이 확실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예측하는 능력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연습도 충분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련해서 문해력 신장 독서 특강이라는 강좌를 선생님이 짧은 강의예요. 올려놨으니까 내가 만약에 부족한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의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그 힘으로 여러분이 다시는 그 영역에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3학년 공부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강의를 찍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전에 6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왔는데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시험이 너무 못 봤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는 아직 시험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반드시 해설 강의를 듣고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를 잘 확인을 해야지 여름방학 때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잘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하기보다는, 잘하는 부분을 공부하기보다는 이제는 전략적으로 내가 틀리는 부분,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설 강의를 반드시 듣고 나서 최근에 출제 경향이 어떠한지 잘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놓친 개념이라거나 내가 반복적으로 틀리는 문제 유형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6월 해설 강의 먼저 들으셔야 되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최근 출제 경향 확인하고 문제별 접근 전략 다시 한번 챙겨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공부를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반드시 본인에게 부족한 과목, 영역,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 유형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여러분 목표 세우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수능 직전까지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름방학까지 하는 이 공부 방법을 한 번 더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막 시간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마음이 불안할 때는 여러분 재미있는 소설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혹은 마음의 위로가 될 만한 시 기출문제를 풀어보거나 문학작품 최대한 많이 풀어보면서 마음이 속상하다고 해서 그날 하루 공부 안 하고 넘어가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 문학 기출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수능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공부는 기출문제 연습과 그리고 연계교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교재에서 연계율 높으니까 여러분 연계교재도 잘 챙기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충분히 연습을 해서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 반드시 받을 수 있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공부하다가 막막한 부분이 있다거나 자꾸 틀리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 활용해서 선생님한테 상담 요청을 하면 선생님이 정성껏 답변 달아주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번 여름방학 알차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강의 바탕으로 반드시 공부를 하러 가셔야 되고요. 자, 우리는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